안녕하세요, 김유영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화장품 속 과학 이야기와 함께 합니다. 화장품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저도 녹화한다고 여기 뭐 이렇게 메이크업 막 뭘 발랐어요. 많이 발랐는데, 남자분들은 사실 화장품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들도 많죠. 보통 뭐 스킨이나 뭐 로션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끝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알고 바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뒤쪽에 그 막 이렇게 전성분 표시제라 그래서요, 화장품 속의 성분들을 다 표시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읽으시죠? 하나도 안 읽으실 건데, 이게 알아야 그 제조업체들의 상술에도 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분을 알아야 보다 현명한 소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중요하다. 매번 이제 결론은 과학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 화장품에 관한 이야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지금 나와 있는 보여지는 요 사진은 화장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의 뒷면을 촬영을 한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써 있어요. 그리고 이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가급적으로 피해야 하는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에도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를 위한 어떤 일종의 가이드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사실 논란이 많았던 첨가물 몇 가지를 제가 꼽아본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논란이 컸던 건 파라벤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게 파라벤이 써있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메틸파라벤, 뭐 에틸, 프로필파라벤 뭐 이런 종류가 뒤에 전성분 표시로 이렇게 써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존제, 그러니까 방부제예요. 이게 들어가질 않으면 화장품 뚜껑을 뭐 한 달 정도 쓰다가 딱 열어봤을 때 아주 예쁘게 곰팡이 쫙 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걸 넣는 겁니다. 화장품도 썩어요. 근데 보통은 이게 많이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14년 정도에 영국에서 실험을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파라벤의 세포를 노출을 시켰더니 DNA가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암세포로 전이되는 현상이 관찰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많이 됐던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통제된 조건 하에서 고농도의 파라벤의 노출을 시켰을 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화장품 안에다가 그렇게 넣으면 판매가 안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의 어떤 농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건,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연한 공포감 또는 막연하게 그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화장품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필요한 첨가물 중에는 하나라고 봅니다. 단 저도 왠지 그냥 들어가 있으면 찜찜해서 안 쓸 것 같기는 해요. 예, 그쵸? 아무래도 방부제라고 하니까. 네, 이런 파라벤.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도 좀 오해가 많은데요. 미네랄 오일이라고 써놓으면, 또는 이게 이름이 한자어로 광물유라고도 많이 써 있는데, 광유 또는 이러면 무슨 뭐 엔진오일 느낌이죠, 자동차. 근데 이게 석유를 정제해서 나온 그런 그 오일류는 맞는데, 대표적인 이런 계열의 화장품 중에 하나가 뭐 바셀린 같은 거, 보통 이제 보습제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이런 오해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피부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모공을 막고 경화되어서 여드름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한다. 그러니까 여드름은 내 몸 안에서 이게 피지가 막 이렇게 막 잘 방출이 되고 해야 방지가 되는데, 그걸 막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오해랍니다. 이 미네랄 오일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천연 재료들 글리세린이라든지 아니면 피마자 오일 같은 경우보다도 원료 자체가 비싼 경우도 있고요. 걔네가 더 싼 거죠. 그리고 피부막을 형성을 하더라도 경화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 유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써있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첨가물 중에는요,
선크림에 많이 들어있는 첨가물들이 있어요. 옥시벤존이라든지 아보벤존 같은 애들은 자외선 차단제로 활용을 하고요. 당연히 자외선을 맞게 되면 얘네가 분해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바닷가 놀러가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 중에 특히 옥시벤젠 같은 경우에는 산호초의 백화, 그러니까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나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만약에 선크림 바르고 잘못해서 바닷가 들어갔다가는 잡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제 피셜이고. 그리고 뭐 아보벤존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한데 얘는 자외선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되면 활성산소를 만들게 되고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보통 이제 DNA나 또는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잘못하면 암을 유발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첨가물이기도 합니다. 자, 또 이름이 좀 많이 길죠. 트리에타놀 아민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한 물질들,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세정제, 그러니까 손을 씻거나 손세정제죠. 뭐 그런 데 이제 많이 쓰이는 물질이기도 한데요. 이게 폼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하고 반응을 했을 때는 발암 물질을 좀 유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뭐 알아두시면 소비하시는 현명한 소비 생활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탈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여자분들 이거 있잖아요. 팩트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이거 왜 분 있잖아요. 분 바르는 거 알죠? 예. 그거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발림성을 좋게 하거나 가루질감 같은 거 되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성면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들어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싶다. 물론 다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화장품에 들어있는 첨가물에 관한 소개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주제입니다. 아기 같은 내 피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통은요 뭘 하시냐면 콜라겐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오해와 진실도 아니고 이거는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보여져요. 일단 우리 그 피부의 구조를 좀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 피부 구조가 진피 아래쪽 보면은 탄성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콜라겐이에요. 그 콜라겐 안에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수분을 좀 머금고, 그러니까 수분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성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피부 탄력을 유지를 합니다. 그 탄성 단백질 요게 깨지면 그 자리에 주름이 가요. 그래서 이게 그 왜 피부 같은 데 이런데 주름이 없는데도 일부러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접고 이거 한 달, 뭐 한 일주, 2주 반복하면 여기 주름 가요. 밑에 있는 이 탄성 단백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름을 그러면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이 탄성 단백질 성분을 주입하면 된다. 그게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을 피부에 많이 바르세요. 또는 많이 드세요. 야, 닭발에 또는 족발에 아니면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많다면 막 드세요. 막 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살쪄요. 왜 그러냐면 콜라겐을 물론 걔네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콜라겐을 내가 먹었어요. 내 몸에서 콜라겐은 뭐로 분해되느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왜? 콜라겐은 덩치가 커요. 내 몸에 흡수가 안 돼요. 피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작은 입자로 깨는 겁니다. 분해해요. 아미노산 형태는 물에 녹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피부에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흡수를 하고 콜라겐을 분해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꼭 콜라겐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부 물론 콜라겐 손상이 확인이 됐다면 뭐 내 몸에선 그걸 복원을 하려고 하겠죠. 그럴 때는 걔네를 재료를 갖다 쓰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글쎄요. 원료가 많으면 저장을 할 것 같은데요. 뭘로요? 아시죠? 거울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고 아시죠? 예, 살찝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돼지 껍데기 같은 것들은 물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주로 최고죠. 근데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살찌는데도 건강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피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콜라겐 성분이라고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르는 콜라겐도 많죠. 바르는 콜라겐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콜라겐은 사실 정말 오해가 많은
그런 단백질인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이게 알려졌잖아요. 이게 고분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흡수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분자 콜라겐이란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요. 어찌됐든 이 콜라겐 자체는 콜라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과학적으로는 많이 근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돼지 껍데기는 안주로만 드시길. 피부에 좋아서 돼지 껍데기 닭발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된다? 살찐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음식 속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죠?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